네, 안녕하세요. 차태현생입니다. 제가 HLB에 3일 만에 좀 인사를 드리는데, 일단 뭐 주가가 이때 당시 서류 조철하고 나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죠? 주가 밀리고 있고, 지금 또 주가가 밀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죠? 주가 밀리니까. 또 주가 밀리니까 옵디보 BMS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다들 뭐 들으셨겠지만, 지금 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리보세라니 미국 진출기 FDA 심사 말고도 고민은 있다. 속도 내는 경쟁자 옵디보. 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몇 달 전은 아니지만 한 1, 2주 전부터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옵디보 관련 내용들. 근데 이게 주가의 하방 압력을 강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 왜냐면은 주식이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가 기대감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 옵디보 관련된 내용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클래스 2가 나왔을 경우에, 그죠? 3월 21일 전에 결과가 나오는데, 옵디보는 4월에 결과가 나온다. 근데 만약에 이 HLB도 통과를 하고, 옵디보도 통과했을 경우에, 우리가 분명히 불리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랑 주가의 상승과는 관련이 없다. 단기적인 흐름에서. 왜냐면은 봐봐요. 3만원에서 우리가 13만원까지 HLB가 올라갔었죠. 그죠? 3만원, 13만원까지 HLB가 올라갔었죠. 자, 그런데 이때 왜 올라갔어요?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어요. 승인이 돼서 올라갔어요? 아니에요. 기대감으로 4배 올라갔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HLB는요, 옵디보와 관련돼서 경쟁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리보세라니 옵디보 굉장히 맞아요. 근데 핵심적인 부분은 이게 주가를 끌어낼 수 있는 요인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것은 둘 다 승인이 된 이후에요. 승인된 이후에 시장 점유율을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때 주가가 빠지면 빠질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지금 보면은, 자, 면역 항암제 조합인 옵디보 플러스 여보이가 리보세라님과 칼레인 조합을 위협할 수 있는 우수한 데이터를 내놨다. 허가가 되면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맞아요.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물론 리보세라님이 더 좋은 거 맞다. 근데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옵디보 BMS가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유통망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임밸류로 따지면은 BMS는 대기업이고요. HLB는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 안 나오고 있는 사이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서 불리한 거 맞다. 근데 핵심적인 부분은 이 불리한 부분을 제쳐두고라도 주가의 방향성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 HLB가 지금까지 주가가 오른 게 승인이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오른 거예요.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요.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고 승인이 됐을 시에 매출이 땡땡조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찬물 껴는 게 누구예요? BMS 옵디보 여보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이런 매출에 대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BMS 옵디보 여보이에 밀리면 꺾여 내려가겠죠. 이거는 뭐예요? 승인된 이후에 반영되는 기대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뭐가 된다? 단기적으로 재료가 반영이 되고 승인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승인이 되면서 4월에 있을 옵디보와 여보이의 심사 결과를 두고 뭐가 생긴다? 변동성이 생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가 됐든 결과는 누가 먼저 나와요? HLB가 먼저 나온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뭐예요? 반영이 아직 안 돼 있다라는 거. 왜? 여보이 옵디보가 4월에 나오기 때문에 얘가 승인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HLB가 굳이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HLB는 3월에 먼저 승인되기 때문에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다? 얘네들보다 빠르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늦어도 언제? 늦으면 3월이고 빠르면 언제? 11월이잖아.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 정리하자면요. 이 부분 메모장으로 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제 뒤에도 더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자, 봐봐요. 리보 칼렘 리보캄. 자, 클래스 1일 경우에 11월 20, 클래스 2일 경우에 3월 20. 자, 아무리 늦어도 언제요? 3월 20일. 자, 옵디보 플러스 여보이. 자, 언제죠? 4월쯤 승인 여부 판가름. 근데 여기서 이제 옵션이 있어요. 어떤 옵션이 있냐면은 조기 승인 가능성.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거다.
그죠? 왜냐면 3월보다 빨리 승인되면 어떡해. 이런 좀 생각들이 있는데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얘네들이 아무리 빨리 조기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HLB가 5월 16일 그죠? 마감 기한 딱 맞춰서 승인 여부 나왔죠. 그쵸? 그러면은 조기 승인이어도 우리가 기대했던 한 달에서 두 달 빠를 겁니다. 그쵸? 빠를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내년 2월쯤으로 옵티보 여보이가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죠? 어떻게 돼요? HLB는 뭐 힘들어질 수 있으나 근데 핵심은 뭐다? 핵심은 2월이면 이미 HLB의 시세는 다 나왔을 것이다. 왜? 주식은 기대감이기 때문에.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봤을 땐 이게 팩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은 기대감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HLB가 3만원, 13만원 기대감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대감으로. 기대감. 이걸 아셔야 되고 결과적으로 옵티보가 2월에 조기 승인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대감은 결과적으로 미리로 내년 1월이면 다 선반영 받고 급등할 것이다. 자, 요런 결론을 좀 내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했죠? 이해했죠? 결과적으로 지금은요, 기대감을 선반영 받은 구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클래스 2일 경우에 여보이 옵티보가 조기 승인받는다 했을 때 2월에 승인받을 수 있다는 가정했을 때 세력들은 어떻게 된다? 이미 1월에 모든 시세를 반영을 할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5월 16일에 승인이 되는데 여보가 판단되는데 시세는 언제가 마무리됐어요? 시세는 3월 26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언제요? 한 두 달 전부터 시세에 마무리돼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3월 20일 승인받는다 그러면은 시세는 이미 1월이면 고점을 찍을 거라는 겁니다. 기대감으로. 그렇기 때문에 HLB는 지금 자리가 아니라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 기대감이 증폭되는 구간에서 매도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클래스 1일 경우에 그리고 클래스 2일 경우를 나눠서 지금 클래스 2일 경우를 본 건데 클래스 1일 경우에 생각해 봅시다. 10월 20일에 클래스 1이라고 결과가 나오면은 11월 20일 안으로 승인 여부가 판단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승인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 즉 거래일로는 20거래일밖에 없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여기 있는 매물대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이 매물대 소화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매물대 소화해놔야 된단 말이야. 미리 언제? 10월 20일 전에 여기 있는 매물을 소화를 해놔야지 올라갈 때 어떻게?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10월 20일 딱 결과가 나왔는데 주가를 올리려고 하다가 여기서 매물을 세게 맞으면 어떻게 돼요? 밀리고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11월 20일 전에 기대감을 한몫에 받아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여기 매물대가 거슬릴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미리 이 구간 매물을 소화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는? 주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 10월 20일 전에 한번 급등이 나올 것이다. 근데 지금 빠지는 건 왜 빠지죠? 삼각 수렴의 흐름 중에 하나예요. 그냥 올라가는 수렴 구간에서 앞에 구간 매물에서 매물대를 맞고 매물 소화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 여기 단기적으로 고점을 낮추는 과정에서 일단은 밑에 하단 구간 하단 추세선까지 지금 60일선이죠. 밀리고 있는데 사실상 수렴 구간에서 돌파하는 척하고 눌림 후에 가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어쨌건 지금 언제요? 9월 27일이잖아. 앞으로 10월 20일까지 1주, 2주, 3주. 그죠? 공휴일 빼고 하면은 한 13거래일, 12거래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10거래일 안으로 뭐가 된다?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10거래일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옵티보 BMS에 대한 문제는요. 사실상 내년 2월부터 걱정하는 게 맞아요. 얘네들이 승인이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승인도 안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부터 걱정을 합니까? 가능성은 높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승인이 100%가 아니다. 99% 옵티보 여보이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1% 확률로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누구처럼? HLB 5월 16일처럼 말이에요. 무조건적 승인되는 건 없다. 옵티보 여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5월 14일에 HLB 99% 승인될 확률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1%의 하락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 또 마찬가지예요. 옵티보 여보이 99% 승인된다고 하지만 1%의 확률 승인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HLB 쪽에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은 매도할 구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시세가 분출되는 구간. 클래스 1일 경우에 11월 초에 시세가 분출될 것이고요. 클래스 2일 경우에 이번 연도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에 시세가 분출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시세가 분출되는 과정에서 뭐 해야 된다? 비중 조절해야 된다. 지금은 아니에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이때 당시 영상 보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때 영상 한번 보시죠. 자, 5월 14일이고요. 승인되기 전입니다. 승인되기 전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2분의 1 매도해야 됩니다. 승인 직전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보여드리면서 댓글도 164개 나왔죠. 이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보시고 다 좋은 댓글이에요. 여러분들. 다 좋은 댓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신 있게 또 말씀드렸다. 2분의 1 매도해야 된다고. 그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도 전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고요. 기대감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매도해야 된다.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당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말해도 여러분 안 듣는 거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LB도 마찬가지예요. 말해도 어차피 안 들어요. 들을 사람만 듣는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전량이 아니라 2분의 1 정도 손실을 최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욕먹을 짓인 거 알아요. 욕먹을 짓인 거 압니다. 근데 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모든 유튜버 단어 HLB 그냥 여러분들이 봐봐요. HLB를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10개 중에 10개 다 눌러보세요. 다 눌러봐요. 뭐라 그래요? 10개 중에 9개는 올라간다고 해요. 올라간다고 한다. 그쵸?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기분이 좋아져요? 물론 제 영상 본다고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겠죠. 2분의 1 분할 매도 하라고 하는데 왜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득과 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승인이 됐을 경우, 승인이 안 됐을 경우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둘 다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HLB가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구간이 이런 구간이다. 이런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팔라고 하겠습니까? 한 주라도 팔라고 하겠어요? 절대 팔지 말라 그러죠. 여기서 리스크 있어봤자 여기까지 밀리는 거 추가 매수하면 된다. 절대 팔지 마라. 얘기하죠. 자리가 근데 여기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아니잖아. 결과적으로. 그죠? 이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존버하라고 합니까? 그쵸? 그리고 여러분 그런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팔라고 해서 팔았는데 올라가면 책임질 거예요?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들 3만원 5만원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정확하게 남들이 아무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 여기 당장 2분의 1 정리해야 되는 타점이다. 생각했을 때 어떻게? 과감하게 말씀드린다고요. 지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저는 이 BMS 옵티보 여보의 충분히 우리가 이거에 대해 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이 대비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승인에 대한 부분이 얘도 결국 4월이기 때문에 빨라봤자 2월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시장에서도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받아서 움직이지만 결과적으로 승인에 대한 여부는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그거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주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조금 밀리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주가가 밀리니까 지금 걱정을 하는 거지 올라갔으면 여러분 걱정하겠습니까? 사람의 심리라는 게 진짜 웃긴 게 이 BMS 옵티보 관련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주가가 밀리니까 아 옵티보 BMS? 아 저거 진짜 문제가 되긴 될 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 팔아야 되나 지금? 이런 생각을 하죠. 분명히 하고 있을 거야. 안 그러시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반대로 그런 이슈가 나오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뭐라는 줄 알아요? 그 기사 들어가서 댓글로 병신 아무것도 모르면서 네가 뭘 아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가가 빠질 때는 진짜로 좀 이상한 게 주가가 빠질 때는 아 진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올라갈 때 그런 기사가 나오면은 개미 털려고 하네 이 새끼들 물량 뺏어 공무 새끼들 물량 뺏으려고 개미 털려고 하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졌을 때 정확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려면 내년 2월이 지나야 된다니까.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클래스 1일 경우에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주가 상승이 나올 것 같고 강한 시세가 그리고 클래스 2일 경우에는 12월에서 1월쯤에 시세가 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 한번 해보시고 이러한 대응들 정확하게 한번 내가 잡아보고 싶다. 정확하게 대응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번호 남겨놓을게요. 자, 몇 번이죠? 010 자 9201 6329 자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면 돼요?
HLB 입장 이렇게 보내시면 되는데, 자, 제가 텔레그램방 잠깐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텔레그램 보시면은 제가 많은 뭐 내용들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HLB도 계속해서 언급 드리고 있고, 저희 텔레그램 방에 설문조사 435명 좀 해주셨는데, 보면 유한양행과 HLB가 1, 2등입니다. 가장 많은 물량들을 가지고 계세요. HLB 주주분들 정말 많으니까 텔레그램 방 꼭 들어오셔서 같이 이런 내용들 공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LB 입장 남기셔서 반드시 들어오시고, 우리가 2분의 1 5월 14일에 매도하라고 했던 것도 결과적으로 제가 커뮤니티랑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텔레그램 방에 돼 있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에서 바로바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하셔서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은 빠르게 제가 매도에 대한 부분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 여러분들 분명히 HLB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쵸? 다른 종목들 하신 분명 있을 거예요. 아, 오늘 어떤 종목을 사볼까? 반도체가 많이 빠졌는데 반도체를 사볼까? 다른 바이오 뭘 사볼까? 2차원지를 사볼까?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의 흐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어제도, 오늘 여러분 기업 좀 시장을 보시는 분 알겠지만 메타버스 관련주가 엄청나게 오르죠. 그쵸? 제가 어제 봐봐요. 어제 9월 26일이죠. 지금 9월 27일입니다. 자, 어제 부분에서도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한 번만 읽어볼게요. 왜냐면 이 HLB도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정말 이점이 많은 게, 잘 봐봐요. 자, 여러분들도 뭔가 느끼는 게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는 거다. 지금 시장의 흐름은 바이오죠. 자, 반도체가 과대낙폭이 나와서 24일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흐름을 따라서 수익을 내야 된다. 지금 주도주가 아닌 종목들을 매수해서 이걸로 대박을 내겠다?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제가 이 메타버스 관련돼서 언급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메타에서 글래스가 새로 나왔죠. 잘 생각해봐라. 성장주에는 또 뭐가 있다? 바로 메타버스가 있다. 이번에 메타에서 나온 글라스가 다시 한번 메타버스 관련주를 끌어올릴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자, 왜냐하면 정말 너무 많이 빠졌다. 항상 내가 눌려있는 종목을 매수하더라도 지금 흐름의 이슈가 되는 부분에서 섹터와 연관지어서 매수가 들어가야 합니다. 금리 인하 시 성장주가 올라가는 건 계속 말했고, 여기서 메타버스를 한번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거라 예상해보고 시나리오 짜는 연습을 하는 거죠. 메타버스 어제 언급드렸죠. 그러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종목이 뭐요? 맥스트잖아요. 맥스트 어제 언급드렸어요. 어제 언급드렸는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어제 언급드리자마자 오늘 상한가 갔잖아요. 언급하자마자 어떻게? 상한가 가버렸다. 이뿐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좋은 종목 찾아 드리려고 어제 이 자리에서 뭐 했어? 또 덱스터 어제 저녁에 9시 반에 제가 아침에 메타버스 설명드렸는데, 메타버스 관련주 돌려보는데 최근 시장 대비 흐름이 좋았네요. 차트도 슈팅 직전의 모습이 나오고 있네. 뭐요? 덱스터. 그죠? 메타버스 관련 내일 한번 보고 정리해서 올릴게요. 짧게. 9시 20분 어제죠. 그죠? 어떻게 됐어요? 오늘 덱스터 봐봐. 고가 어디요? 갭도 안 떴어요. 시가 그냥 떴단 말이야. 시가 0.7% 시작했어. 어디 고가? 16%. 텔레망 들어와 있으면 이런 정보들 받았습니까? 못 받습니까?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오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분명히 좀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현재 구간 HLB 제대로 된 대응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010-9201-6329 이쪽으로 HLB 입장 남기셔서 꼭 뭐해라?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대응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HLB 관련된 내용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HLB 아침장에 영상도 찍어드렸고요. 빠르게. 그쵸? 이 부분 체크해보시고 꼭 들어오시고, 제가 HLB 작년 11월, 12월 그리고 이번 연도 1, 2월에 밀면서 2, 3월에 여러분들한테 분할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히 강조 드렸어요. 분할 매도. 강조를 드리면서 13만원 구간에도 1차적으로 매도를 시켜드렸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매도할 돈으로 뭐해라? 비만 치료제 사라. 이때 당시에 미친듯이 말했어요. 정말 미친놈인 것처럼 비만 치료제 사야 된다. 대보그레스 봐야 된다. 말씀드렸잖아. 얼마 갔어? 이때 당시 10,000원이었어요. 26,000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얼마 만에? 6개월 만에. 정확히는 5개월 정도 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뭐예요? 오늘 미국 생물보안법 주가 많이 빠집니다. 오늘 생물보안법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해서 정말 많이 빠져요. 지금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정말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거 내가 진짜 히든 종목 준비해놨는데 자꾸 다른 유튜브에서 히든 종목 따라하더라고. 미국 생물보안법 히든 종목. 어제 그 종목은 나밖에 몰라요. 저밖에 모른다, 이 종목은. 근데 뭐 생물보안법 관련주 뭐 따라하는데 평생 따라해도 이 종목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이 생물보안법 관련된 히든 종목, 제가 2월에 3월에 비만치료제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 한번 드릴 겁니다. 자, 무슨 종목이라고요?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된 종목, 히든 종목.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이 기회예요. 자, 올라가고 있는 종목, 우상향의 종목이 조정이 나온다? 기회다. 빠지는 종목이 올라가서 기회가 아닙니다. 네, 올라간 종목이 조정받을 때가 기회다. 기억을 하시고요. 요거 히든 관련된 종목 제가 영상 맨 뒤에 넣어 드릴 겁니다.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된 히든 종목도 영상 맨 뒤쪽에서 확인해 보시고 010-9201-6329 이쪽으로 HLB 남겨주시면은 HLB 입장 남겨주시면 제가 초대해 드릴 거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HLB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3만원, 5만원, 7만원 제가 타점을 잡아드렸던 이러한 기법들과 그리고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된 히든 종목 추천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이랑 이 기법 이게 뭐냐면요.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 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 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